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쟁점이 많았다는 것이 어쨌든 예. 드러난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저희가 좀 쟁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예.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뭐 이번에 의견이 갈렸다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특히 그리고 인용 한 사람 그리고 각하 두 사람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든가 헌법 수호 의지 같은 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. 네. 특히 인용 의견을 내신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사유.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선포와 관련돼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. 그 부분이 나온다면 뭐 더더욱 그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만장일치가 아닐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? 아닐 수도 있지만 소수 의견 정도, 별개 의견이나 뭐 보충 의견 정도 나오고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통일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나 뭐 이렇게 이번에는 의견을 따로 밝힌 뒤에 개별 의견을 또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만장일치를 한 뒤에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분명히 구별되는 지위라서 네. 200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51표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. 그 헌법재판소에서 펴낸 예전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에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.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예. 대통령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. 예, 그렇게 주석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5명이 재판관께서 이 151표로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절차적인 요건 흠결에 대한 피청구인 측 주장을 뭐 차버린 것을 보면 예.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각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그 판단에 있어서 엄격할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